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커요. 반의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2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만일에 굉장히 싸게 산다면 원위치만 돼도 2배, 4배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원위치 된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4개월도 지금 안 됐는데 엄청난 정책을 쏟아내잖아요. 이제 미국도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실제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상업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이 20% 이상 지금 하락됐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데가 부지기수예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내리더라도 서서히 내리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커요. 반의 반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2년 전에. 그거는 공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이 싼데 이러한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해요.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변동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해소가 안 돼요. 물론 공실 문제도 있지만 금리를 대폭 내려야 대출을 받고 산 빌딩 주인들이 어려움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살리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만일에 굉장히 싸게 산다면 원위치만 돼도 2배, 4배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언제까지 저렇게 몰락할 거냐. 저는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원위치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좋죠. 그래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릴 것이다. 정부에서 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리스크는 크지만 상업용의 투자 가치는 훨씬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미국의 비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비자 안 받고 투자만 할 것이냐 있을 것이고 또 비자를 받을 때는 두 가지 비자 종류가 있어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가 있어요. 이민 비자는 영주권이죠. 비이민 비자는 뭐 학생 비자라든가 재유한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비자 필요 없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투자만 하는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아무런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투자만 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세 비자는 투자할 때 각각 좀 장단점 같은 게 있나요? 투자할 때 장단점이 크죠. 예를 들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민 비자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이주를 하면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나 이런 거를 미국 기준에 의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기준에 의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비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낼 때 나중에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아무런 비자도 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국에 이제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야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재산세가 세다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집을 샀을 때 재산세는 미국에만 재산세를 내는 거고 한국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양도세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국에도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세도 한국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만 내요.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중에서 소득세가 센데 내면은 보통 한국이 소득세가 조금 더 센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더 세다 그러면 한국의 소득세를 내면 미국의 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중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조세협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금을 양쪽 다 신고하되 한쪽에 세금 내면 다른 쪽은 차액만 내는 거예요. 차액이 없으면 안 내는 거죠. 이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이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똑같이. 영주권자는 시민권자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비거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국의 비거주자로 되면 미국에서 생긴 모든 소득과 상속과 양도세 모든 거에 대해서 한국의 보고 의무가 없어져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면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이민 비자는 그것에 비해서 조금 페널티가 어떤 게? 비이민 비자는 이제 미국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재유한 비자, 학생 비자 이런 거는 미국에 살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걸 다 보고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상속세도 다 내야지요. 증여세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이민 비자도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더 불리한가요? 비이민 비자도 없이 이제 한국에서 그냥 투자만 하는 투자 수익만 누리고자 하는 경우는 그럼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투자 수익이 나는 걸 보고 한국의 모든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또 다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했을 때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하는 걸 전문가한테 다 상의를 거쳐서 그래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네. 이런 비용 부담을 다 하고 나서도 또 세금 부담을 다 하고 나서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이민 비자나 무비자나 투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가 않죠. 투자 이민 비자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투자이민 비자는 EB5라고 그러는데 이 투자이민 비자는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EB5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간이 2, 3년 걸릴 수도 있고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금을 100% 회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죠, 물론. 그래서 EB5 투자 이민을 할 때는 아주 안정적인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할 때 안정적인 데 투자하면 손실 안 나요. 그래서 안정적인 데 투자해서 투자 수익도 올리고 또 영주권도 받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EB5 투자 이민 제도죠. 이러한 제도가 지금 과거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뭐 원금도 다 날리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원금도 날려서 또 비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영주권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간혹가다 자주는 없지만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EB5 투자 이민 비자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되고 또 미국에 투자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EB5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미국에 호텔을 하나 짓는데 그 호텔을 짓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올 사람들을 한 50명 정도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나중에 배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호텔이 안정적이다. 그럼 나중에 투자 수익을 배분받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EB5 최하가 8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야 영주권을 줘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0만 불 넘는 경우도 있지만 최하는 80만 불이에요. 그 이상 투자를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80만 불의 기준에 부동산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80만 불이 부동산 취득 비용이에요. 대부분 80만 불이 좀 적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살 때는 지분 투자를 하죠.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투자금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도 투자로 봐주나요? 일반 주택은 이제 달라요. 일반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업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투자할 수 있지만 대부분 EB5는 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상업용이냐 하면은 EB5라는 건 투자 이민인데 그걸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주택을 사면 고용 창출이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외국에서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40명, 50명이 여기 상업용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요걸 보고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의 아파트는 임대용 아파트거든요. 미국의 콘도는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아파트라는 개념은 전부 다 소유권자가 한 명이고 다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5채 이상을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상업용으로 분류돼요. 4채까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게 상업용이냐 주거용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4채 이하는 주거용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5채 이상은 상업용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미국에서 5채 이상은 다 상업용이죠. 그것도 이제 투자 이민 금액에 포함이 돼요? 네, 할 수 있죠.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MBI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때 아마 상세하게 실무자분들이 설명해 줄 거예요. 미국 변호사도 설명할 거고 그런 설명을 거기서 들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부리 TV에 나와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세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